비례하게 가요. 3단원 1과 에너지 1과 에너지입니다. 1과 1일 그건 공식에 맞는 1과 1이죠. 자, 여기는 물화생지 중에 어디냐면 물리입니다. 물리 파트예요. 물리 파트고요. 지금 방금까지 한 거는 화학 파트였고요. 물리 파트가 시작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게 뭐냐면 1에 대한 개념 배울 거고요. 에너지와 무슨 관계 있는지 배울 건데 첫 번째로 1과 1률이 무엇인지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과학에서 말하는 1은 영어로 work랍니다. work 아니죠. work. R 단어를 잘 해줘야 되죠. 그래서 2를 표현할 때는 W라고 표현합니다. W를 표현하고요. 자, 2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를 야 사장님이 시켜요. 2를 주면 네. 돈 줄게. 네. 그래서 얘 좀 밀어. 아! 엄청 세게 밀어. 그래갖고 밀어가지고 네가 힘을 줘. 얼마? 10N의 힘을 줘. 내가 움직일 거 아니야? 움직이잖아? 이렇게 1m, 10m 이동시켜. 그럼 얘는 일을 한 거죠. 일을 한 거지. 이 한량이 얼마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일을 했을 때 얘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서 얼마만큼 이동시켰냐? S는 이동거리, 디스턴스 약자입니다. 얼마만큼의 힘을 줘서 얼마만큼 이동시켰냐를 가지고 일의 양을 정합니다. 그럼 얼마예요? 10N의 힘을 줘서 10m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얘는 얼마의 일을 한 것이다? 100만큼의 일을 한 겁니다. 그때 일을 했을 때 단위를 뭐를 쓰냐? J를 씁니다. 정리하면 자, 1은 어떻게 구한다? W는 2를 W로 구하는 방법은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냐로 구합니다. 그때 단위는 뭘 쓴다? J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암기법부터 알려주면 자, 2를 많이 하면 몸이 아프죠? 뭘 붙여야 돼? 파스를 붙입니다. 파스. 1은 파스로 외우고요. 2를 많이 하면 땀이 줄줄줄 나죠? 그래서 1은 단위가 줄이 돼요. W. 1은 파스로 구하고 땀이 줄줄줄 난다. 그래서 단위를 정리하면 첫 번째 단위가 뭐냐? 줄입니다. 줄이란 단위를 쓰게 되고요. 두 번째 단위가 뭐냐면 줄은 에너지의 모든 단위예요. 1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모든 단위고요. 두 번째는 자, 2를 구할 때 F 곱하기 S를 구하죠. F의 단위가 뭐야? 뉴턴. S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러므로 뉴턴 곱하기 미터죠. 뉴턴 미터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뉴턴은 무게죠. 아, 힘이죠. 힘. 여기 힘이라는 개념과 무게라는 개념은 같은 개념인 거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힘의 효과와 무게의 효과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의 효과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힘을 가하면 물체가 어떻게 된다? 모양이 바뀌죠. 그치? 그리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죠. 또한 모양과 운동 상태를 둘 다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 빠르게 운동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운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힘을 가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변화가 생기잖아. 이번에는 내가 힘을 가하지 않았어. 그냥 여기 위에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힘을 가한 적은 없어. 끝나는데? 근데 올라갔어. 끝나는데? 나는 힘 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 얘는 아작이 났어. 아작이 났습니다. 뭔 소리야? 힘을 가했을 때도 물체의 모양이 바뀌지만 무게를 가해도 물체의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즉, 힘의 효과와 무게 효과는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러므로 힘과 무게는 같은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몸무게 많이 나가는 사람은 힘이 센 거예요? 근육에 의한 힘이 센 게 아니라 내가 지구를 누르는 힘이 센 거지. 몸무게를 많이 나가는 사람은 지구를 누르는 힘이 센 겁니다. 그래요? 이해돼요? 지영아 너 세서 좋겠다. 자, 생각 무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과 무게의 관계 얘기를 할게요. 자, 질량하고 무게는 같은 개념이야? 다른 개념이야?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다른 개념이고요. 자, 질량이라는 녀석은 뭐냐면 물질 고유의 양으로서 어디서 재든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않는다. 왜 그러냐? 암기법부터 알려주면 질량이란 선생님 봐봐.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좀 많지. 네. 딴 사람에 비해서 좀 많지. 너무 많아요. 많은 편이죠. 근데 선생님을 이루는 물질의 양은 선생님이 달나라로 여행합니다. 필리핀 여행 갔어. 선생님이 이루는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아니요. 안 바뀌잖아. 그러므로 질량은 변함이 없는 거야. 질량을 어떻게 암기한다? 물질의 양이다 라고 기억합니다. 물질의 양. 물질의 양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바뀌지 않는 값이라는 겁니다. 하지? 이제 무게는 곧 힘이라며. 무게.
힘이라며. 다시 말해서 지구에서 몸무게를 잽니다. 이 사람이 몸무게를 재니까 이 사람을 지구가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이 사람이 뭐가 측정되는 거야? 무게가 측정됩니다. 힘 때문에 무게가 측정되므로 둘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봐봐. 몸무게가 지구에서는 이만큼 나왔어. 엄청 무거워요. 재봤더니 60kg 중이었습니다. 이게 몸무게죠? 60kg 중이었어. 이 사람이 달나라 여행 갑니다. 여행 가면은 다른 중력이 얼마로 줄어들어? 6분의 1이니까 똑같은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얘를 잡아당기는 힘이 얼마로 줄어들어?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이 사람의 무게는 얼마로 측정돼? 그렇죠. 10kg 중으로 측정됩니다. 자, 무게가 얼마로 줄었어? 6분의 1로 줄었죠. 네. 왜? 중력이 6분의 1로 줄었으니까. 이렇게 장소에 따라 무게는 달라진다라는 거죠. 네. 선생님 몸무게가 얼마게? 50g. 588입니다. 뉴턴. 뉴턴이에요. 무게에 다니는 뉴턴입니다. 여러분들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선생님 몸무게가 얼마예요? 여러분 대답한 대답은 킬로그램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질량입니다. 선생님 질량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60kg이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물론 좀 더 나갑니다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질량과 무게는 분명히 수치가 다르죠. 질량을 무게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뭘 곱하면 돼요? 질량에다가 뒤에 중을 곱하면 돼요. 중력 가속도. 다시 말해서 중력 가속도를 곱하는데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면 9.8입니다. 9.8 m/s 제곱이 돼요. 다시 말해서 9.8을 곱하면 돼요. 60에다 9.8 곱하면 정확히 588 나옵니다. 선생님의 몸무게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곱하기 9.8을 해서 대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나연아 몸무게가 얼마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600이 넘나요? 안 넘나요? 아니에요. 500 초반? 에이. 500kg이에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몸무게와 무게와 질량 간의 관계, 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질량을 무게로도 바꿀 수 있어야 하고요. 무게를 질량으로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질량 무게 바꿀 때는 곱하기 9.8, 무게를 질량 바꿀 때는 나누기 9.8 하면 되겠죠. 그치?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충분히. 자, 이 얘기 왜 하냐? 요 힘, 뉴턴 어떻게 나온 값이야? 질량에다가 뭘 곱한 거야?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지. 그것 곱하기 미터잖아. 이렇게 단위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중력 가속도를 또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 F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F. 킬로그램 힘 곱하기 미터로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단위는 네 가지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 이게 무슨 단위입니까? 1의 단위들입니다. 1의 단위들. 단위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1의 공식까지 얘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에서 1은 뭐만 인정받는지 얘기해볼게요. 과학에서의 1. 사장님이 일을 시킵니다. 야, 일 좀 해. 네. 돈 줄게. 네.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뭔 일을 하냐? 야, 여기 벽 있지? 예, 벽 있네요. 벽을 네가 가진 있는 힘껏 밀어. 내가 얼마 힘을 밀고 있냐? 100m의 힘으로 겁나 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벽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이동한 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너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흥건해. 1시간 동안 밀었어요. 너 얼마만큼 일했니? 저 일 많이 했어요. 땀 흘린 거 봐요. 돈 주세요. 얼마만큼 일했는데 힘 얼마 줬어? FS니까 힘 얼마 줬어? 100N이요. 얼마 이동시켰는데? 네? 이동 안 하던데요? 곱하면 얼마? 0줄입니다. 이런 거 아니야. 안 한 거예요. 돈 안 줍니다. 그죠? 땀들은 뭐고요? 치워. 네. 치워야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과학에서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뭡니까? 이동거리가 0일 경우에는 일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경우. 이미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있어요. 2m/s로 겁나 움직이고 있는 물체입니다. 이 마찰이 전혀 없는 면이라고 친다면 이미 쭉 움직이고 있죠. 무슨 운동하고 있어?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현재 이렇게 쭉 앞으로 가고 있는데 사장님이 일 시킵니다. 야, 옆에 따라가면서 손만 올려놔. 네. 네? 옆에 따라가면서 손만 올려놔. 손을 딱 올린 거야. 운동하고 있죠. 2m/s니까 겁나 뛰어야겠죠. 겁나 뜁니다. 여기서 얼마 뛰냐? 1km. 1000m를 뛰어갔어요. 그치? 진짜 빠르. 하지만 얘가 얘한테 힘을 주면 돼, 안 돼? 2m/s를 유지한 채로 그냥 가는 거지. 내가 얘가 힘을 준다면 더 빨라질 거 아니야? 아니야. 2m/s를 유지한 채로 따라만 가 그랬어. 이게 일한 겁니다. 겁나 옆에서 막 따갖고 땀이 줄줄줄 흘러서 막 흥건해. 뭐지? 흥건합니다. 1000m
1000m 달리고 나서 일했어. 자, 일했어요. 돈 주세요. 너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데 1000m나 달렸어요. 그래? 이동거리는 1000m네? 오케이. 1000m 인정. 힘을 얼마 줬는데? 힘을 주면 속력이 바뀌니까 힘을 안 줬어요. 그래? 0N. 그러므로 너는 얼마 일한 거야? 0주를 일한 겁니다. 힘을 전혀 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 1000m는 괜히 뛴 거죠. 그치? 이런 경우에도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야. 더 환장한 건 이겁니다. 더 환장하는 거. 야, 이거 좀 들고 서 있어봐. 무거워. 이거 얼마짜린데요? 무려 100N짜리 물체야. 들고 있어봐. 알았어요. 들고 있으려면 이 물체의 중력을 이기고 어느 방향으로 힘을 줘야 돼? 위로 힘 줘야 되죠. 윗방향으로 겁나 힘을 주고 있습니다. 힘을 얼마 줘야 돼? 이 물체가 100N이니까 들고 있으려면 100N 힘을 줘야 돼요. 그치? 힘을 100N으로 줘야 내가 물체를 딱 들고 설 수 있겠죠. 그치? 네. 그런데 100N의 힘을 주고 있는데 야, 앞으로 좀 걸어가. 얼마나요? 100m만 걸어가. 저기다 갖다 올려놔. 이렇게 올려놔. 이거 말했습니다. 겁나 무겁게 갔어요. 그치? 내가 이동한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죠? 무려 100m 이동했죠. 이때 한 1의 양은 얼마일까요? 0입니다. 일하지 않았어. 힘이 일러주고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냐? 과학에서의 일은 정확히 말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만 인정받습니다. 내가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만 일로 인정받는다는 거야. 힘은 위로 줬는데 움직인 건 일로 움직였죠. 그러므로 얘는 일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요 예전에요 그 인터넷에서요 우리 사장님은 과학자라면서요 막 저런 거 비슷하게 해갖고 약간 저런 식으로 설명해갖고 나는 너에게 그 월급을 줄 수 없다고 막 그런 거에 사장님이 해갖고 막 고소한다는. 자, 힘과 이동한 거리가 서로 수직일 때,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는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대표적인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문제. 가방을 들고 걸어간다. 가방을 든 건 아니고 메고 있습니다. 이 가방의 무게가 10N짜리 가방입니다. 자, 이 사람은 가방을 메고 있으려면 어디로 힘을 주고 있어야 돼? 위로요. 위로 힘을 주고 있어야 되죠? 위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힘? 10N 힘을 주고 있겠죠.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게 하냐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자, 계단의 높이가 얼마냐면 이 사람이 1m라고 치면 3m. 3m 이동하고요. 옆에 거리가 얼마냐면 2m예요.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일을 한 걸까요? 30줄이요. 일한 건 인정받는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것만 인정받죠? 네. 그러면 힘을 준 방향은 윗방향이니까 위로 올라간 이 높이만 인정받는 일입니다. 2m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에 의해서? 이거에 의해서. 힘을 위로 주고 옆으로 걸어간 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얘는 일량이 얼마다? F 곱하기 S라는 공식에 의해서 F 얼마 줬습니까? 10N 줬어요. 이동 얼마나 했어? 얘만 인정받으니까 3m 이동했네요. 그러므로 얘가 한 일량은 30줄이 됩니다. 이해되죠? 30줄만큼의 근데요 일을 한 겁니다. 더 힘들지 않아요? 손 떼지? 멋있다. 힘을 준 방향이랑요 이동하는 방향이랑 서로 이렇게 똑같으면 더 힘들죠.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같으면 힘들다. 수직 방향으로 더 힘들지 않아. 가능하죠. 왜? 더 힘들죠.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했고요. 자, 이걸 그래프로 좀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해 볼 텐데, 그래프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10N의 힘을 줘서 10m를 이동시켰다. 그러면 이 일량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10이 돼서 100줄 나오죠. 그치? 그냥 공식만 쓰면 됩니다. 이걸 굳이 그래프로 표현한다면, 요 녀석을 그래프로 굳이 표현한다면 내가 힘을 얼마 줬다고? 10N을 힘을 줬다고. 그래서 이동을 얼마 시켰다고? 10m 이동시켰다고. 그러면 10N 힘으로 10m 이동시켰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습니다. 그때 요 사각형의 면적이 뭐입니까?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니까
이동거리 곱하기 힘이니까 1의 양이죠? W입니다. 1의 양을 말해요. 면적이 바로 1의 양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1의 양 봐봐. 면적 구해보자. 1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네. 100출 나오네요. 그지? 이렇게 공식으로 풀어도 100출 나오고 그래프를 그려도 100출 나오죠. 그지? 네. 굳이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특이한 문제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봐봐. 내가 1N부터 10N까지 꾸준히 증가시켰어. 일정하게 힘을 증가시키면서 이 녀석을 10m 이동시켰대요. 그럼 이때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을까? F 곱하기 S인데 어쨌든 S는 10m니까 뒤에 써놓고 곱하기 F를 얼마 집어넣어야 돼 도대체? 짬뽕 나죠. 평균이 얼마인데 몰라요. 그래서 대충 평균 잡아서 5 집어넣으면 50 나오죠. 근데 네. 답은 50이 아닙니다. 봐봐.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문제 풀 때 그래프가 용이하다는 거야. F축이 Y축이 힘이고요. X축이 이동거리죠. 처음에 힘준 게 1N이죠. 여기 1N 칩시다. 1N이고요. 나중에 힘준 게 10N이고. 꾸준하게 증가시켰으니까 힘의 크기는 10m 갈 때까지 꾸준하게 증가시켰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증가시킨 거예요. 맞나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동했을 때 전체 일의 양을 구하래. 뭐 구하면 돼? 이 면적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사다리꼴 면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요 네모 구하고 세모 구하면 되겠죠? 네모 얼마? 10 곱하기 1이니까 10. 10 곱하기 10, 9, 이건 9죠? 10 곱하기 90에 90에 다시 5죠? 그치? 그러므로 1의 양은 얼마다? 50 구할 수 없죠. 그래프로 구해서 얼마가 나온다? 55줄에 이걸 줄이라 불러요? 줄. 1에 다니는 줄이잖아. 줄이라는 사람이 쌤이 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뭘. 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1번부터 7번까지 문제 좀 풀어볼게요. 시작! 이제 다 배웠어요. 1은